12페이지 개미년 전택 변동 그 다음에 새 사업을 시작했어요. 자, 이게 군간공명의 역시 또 실례인데 자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전택도 변동했으니까 이사도 갔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도 했어요? 사업도 시작했으니까 사업에 관한 상관군도 동해야 되겠죠, 그죠? 자, 이사 상관궁은 뭐예요? 일단 이사에 관한 상관궁, 궁 먼저. 일단 이사니까 집이 가는 거니까 자전선. 그 다음에 문서가 오고 가야 되니까 부질선. 그 다음에 내 몸 자체가 다 움직이는 거니까 명천선. 그 다음에 이사의 상관성은요. 역마성이 다 동하면 되죠. 역마성. 롱마, 기월, 동량, 뭐 정탐, 자파, 일월, 무파상, 그죠? 자파 이렇게 역마성이 다 동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의 상관궁은요. 사업은 똑같죠. 부질, 자전, 그 다음에 사업은 이제 뭐가 들어가겠어요? 부관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형로, 투자선, 재복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문서가 얻고 이런 걸 의미하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요? 권과, 창곡, 주소, 화과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다 동했는가를 봐줘야 돼요. 여기서는 지금 전택 변동만 설명이 된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봐. 두 개 다 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명궁을 보세요. 명궁을. 천상이죠. 천상궁 뭘 봐야 돼요? 형기협인 돼 있나? 재음협인 돼 있나? 봐야 되죠. 그죠? 근데 뭐 형기협인이나 재음협인은 안 돼 있는데 검은궁이 사실은 썩 좋은 건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천상이 천형이 있으면서 뭐가 됐어요? 공겁의 협이죠. 그 다음에 이제 천상에 천마가 있으니까 변동이 훨씬 더 심하죠. 무파상은 뭐라 그랬어요? 빨리 나와야지 그거는. 파조, 파가, 단오록. 근데 천마까지 있으니까 훨씬 더 파조, 파가, 단오록이 심하겠죠. 천마가 변동이니까. 아까 설명 안 했다. 형로선도 변동선이에요. 역마성이고 역마선이고. 변동 변화에 다 그런 의미가 있긴 한데 또 찝어줘야 되니까. 역마선도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복덕궁은 뭐예요? 복덕궁? 천상이 명궁에 있으면 복덕궁을 잘 봐야 되잖아요. 복덕궁은 염정, 칠살에 봉고, 삼태, 발자, 절공. 그죠? 관대지고요. 대궁에 천부 있고. 복덕궁이 지금 쌍중, 살파랑이죠. 복덕궁 자체가. 그러니까 천상 자체는 물론 그 주위의 그 환경을 많이 봐야 되지만 일단 파조파가 단어록이 되면서 복덕궁이 지금 굉장히 강성하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는 의지가 대단히 많다고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신궁이면서 부처궁 보시면 거기가 좋죠. 그죠? 신궁이면서 부처궁이 뭐가 됐어요? 자미화, 과해, 그죠? 탐낭, 록존 있고요. 영성 있으니까 뭐가 됐어요? 영탐. 그래서 무슨 격국이요? 횡발격국. 록존까지 있으니까 훨씬 더 횡발격국. 그 다음에 자미화, 과가 있으니까 본인이 주도적으로 그죠?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금전적으로는 괜찮을지 모르는데 건강면에서는 여기는 건강은 안 나왔지만 건강면에서는 문제가 있겠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신궁에 뭐가 있을 때? 신궁에 몸궁에 록존과 기가 있을 때 문제라 그랬죠. 건강에 문제 온다 그랬어요. 그거는 꼭 신궁에 몸궁에 신궁에 록존이나 화기가 있으면 건강에 꼭 문제 온다 그랬어요. 왜? 록존은 뭐가 협하니까?
양타가 협하는데 거기 영성까지 있잖아요. 어찌됐든 영탐이 횡발은 되지만 질병에서는 좋지 않잖아요. 그 질병면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다른 각도를 한번 설명을 하면 영성이 지금 부처궁에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자녀궁은 화성이 있잖아요. 응? 그러면 내 남편과 내 자식 사이는 좋지 않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화성 영성이 이렇게 옆에 있거나 화령이 협하거나 이러면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 다음에 관록궁을 보시면 관록궁은 뭐예요? 공궁이죠. 거기는 이제 문곡이 주가 되겠죠. 그죠? 관록적인 면에는 이제 문서적으로 뭔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이죠. 그 다음에 문곡하고 영성이 있잖아요. 예? 문곡하고 영성. 이게 나쁘게 작용하면 사기로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문곡도 음이죠. 영성도 음이고. 그러니까 뭔가 보이지 않게 문서를 얻을 수는 있는, 그죠? 나쁘면 사기당하는 거야. 나쁘면. 진짜 그 잘 맞아요. 문곡, 영성, 타라가 있으면서 화기가 되면 그건 100% 사기야. 문곡, 영성, 타라, 화기. 네. 삼방에서 그러니까 되게 일직선으로 만나든지 삼방에서 만나면 그건 100% 사기야. 아, 그건 수도 없어, 그거는 아주. 그건 진짜 잘 맞아. 자, 그러면 지금 사실 명신궁이나 이 삼방사정으로 다 볼 때는 영성 말고는 흉성은 없죠. 그 다음에 영성도 탐랑이랑 만나면서 금전적인 면에서는 횡발격국을 이루고 있죠. 명궁이 이렇게 겁궁이 협한다 이러면 뭐가 돼요? 부모 형제 때문에 계속 나는 압박을 받고 압력을 받는다. 그들 눈치를 봐야 된다. 이런 식이죠. 해석이. 개미년에 지금 집도 옮기고 개인 사업도 시작을 했다 그러는데, 자, 개미년이면 49살이에요. 그러면 어느 대안에 와 있어요? 역시 이것도 공궁대안에 있죠. 그죠? 관록궁대안. 그러면 뭐가 이제 문제인 거야, 이 대안은요. 그냥 이 대안 자체에서. 대안 자체도 지금 거기가 공궁이니까 부상조원격에다가, 그죠? 천부랑 천상이랑 회주하죠. 그 다음에 자탐의 록존 영성 이렇게 봐서 영탐의 횡발격국을 얻고 화과가 있으니까 이걸 움직여주면 어떤 문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화과가 있으니까. 거기다 문곡까지 있고. 그러니까 문곡, 화과 이렇게 있으니까 문서를 얻을 수 있는 요인이 되죠. 근데 잠이 화가니까 시시껄렁한 문서예요. 괜찮은 문서예요. 괜찮은 문서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뭐 말하자면 뭐 만약에 가게를 해도 명품샵 뭐 이런 걸 하지. 그게 시시한 건 안 한단 말이야. 뭐 양품점 이런 건 안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부처와 관록이니까 부처 문제와 뭐 문제예요? 사업상의 문제죠. 그러니까 49살이니까 뭐 굳이 직장 들어갔다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 근데 나이 맞춰서 해야 돼요. 뭐 이런 물론 직장 들어갈 수는 있는데, 예? 이게 부상조언이고 뭐 이렇게 지금 잠이 천상, 천부가 다 들어오니까, 아, 이게 사업을 조금 괜찮은 사업을 하겠다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자, 천상도 별로 깨지지 않았고, 천부도 록존이 있어서 안정이 돼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보라 그랬어요? 대한으로
선천의 화기나 대한의 화기가 들어오는가 보라 그랬죠. 예. 대한으로 대한 이 공궁에 선천의 화기가 들어와요. 대한의 화기가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응? 안 들어오잖아. 선천의 화기는 태음의 기고 대한의 화기도 태음의 기니까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별로 피해가 없죠? 그 대신 대한에 뭐가 들어와요? 잠이 화, 과가 들어오잖아. 과가 과를 건드렸잖아요. 자, 과가 과를 건드리는 건 아주 안 동하는 게 아니라 음적으로 동하고 있는 상태라고 얘기했죠. 예. 그거를 건드려주면 과가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대안에서 이 사람의 관점은 뭐예요? 부처 문제랑 관록, 사업상의 문제랑 내 몸의 문제죠. 그죠? 건강 문제. 안 그러면 이제 잠이 화가니까 사업상으로는 문서를 얻을 수 있다. 그죠? 근데 그건 문서가 좋은 문서예요, 나쁜 문서예요? 좋은 문서잖아요. 좋은 문서. 문곡, 화가 이렇게 있으니까 좋은 문서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뭘 보라고요? 사화를 보라 그랬죠. 그럼 을류대한이니까 을간, 천기, 화로, 태음, 화, 기죠. 그러면 지금 인궁의 발생도 되고 결과도 됐죠. 그래서 화성, 타라, 천월, 홍란, 천이 뭐 질병도 있을 수 있어요. 누가? 집안에서 누군가가. 그죠? 자녀 아니면 집 자체가 어떤 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기월은 뭐라 그랬어요? 역마라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우필은 하나 더라는 의미가 있었다 그랬죠. 기월은 역마. 우필 하나 더. 화성, 타라, 불협화음, 고생. 그 다음에 뭐 천월, 홍란천이니까 질병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럼 이거 아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자녀의 어떤 변동, 변화, 그죠? 그 다음에 전택의 형노선, 변화, 그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잖아. 형제의 자녀, 형제의 전택, 노복의 자녀, 노복의 전택, 그죠? 그 다음에 자녀의 형노, 변동, 전택의 형노, 변동,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태음은 여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부동산을 의미하기도 하니까, 그죠? 그렇게 볼 수 있잖아, 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택이 변동하거나 자녀가 뭐 변동하거나 뭐 그러게 할 수도 있겠죠. 자녀가 뭐 유학을 가거나 아니면 외국을 가거나 뭐 이렇게. 기월은 외국도 많이 가요. 자녀가 아프거나 뭐 집안에서 누군가 아프거나 뭐 이렇게 될 수 있죠. 그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태음 천기 때문에 뭐 여자 형제 뭐 이렇게도 되고. 그죠? 형제궁에 대한 형제궁에 천기라는 형제가 있으니까 형제 문제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다 설명을 안 했지만. 자, 그렇게 보고요. 일단은 자전, 형로 자전에서 기월이 움직였어요. 변동, 변화. 근데 지금 외궁에서 움직였으니까 나한테는 피해가 없을 것 같죠. 그죠? 근데 선천의 기를 움직인 게 조금 문제는 되겠지만 이건 록은 록으로 열고 기는 기로 열었잖아요. 숨이 동기로.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자전이 움직였죠. 형로 움직였어요. 그러면 이 자전이 움직이는 건 뭐하고 연결되어 있을까요? 2차 발생도 없고 뭐 2차 결과도 없어요.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하나만 있어. 응? 그러면 권과를 좀 보시라고요. 권과. 권과를. 과가 어디 있어요? 대한명천선에 있죠. 과가. 그죠? 그 다음에 권은요. 부질 자전에 있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자전, 그러니까 인신궁의 기월이 자전 형로죠. 자전 형로고 그 다음에 자오궁의 양양은요. 자전 부질이잖아요. 그죠? 그럼 자전 똑같으니까 거기도 어떻게 암동으로
발생과 결과가 다 일어나죠. 그죠? 그러면 양량을 지금 화권이니까 뭘로 해석하기가 더 나아요? 계약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양량이 그 인간적인 면에서는 변리고 사업적인 면에서는 계약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또 얘기할 때는 군중이고, 뭐 대중적인 일이고 이렇잖아요. 그 화권이 있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계약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자전 공통 분모죠. 수학이 다 나와. 공통 분모. 응? 응. 자전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야? 형로, 자전, 부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전의 문서가 변한 거지. 아시겠죠? 자전의 문서가 변해서 뭘로 갔어요? 계약한 거잖아. 계약. 양량의 계약. 자전이 공통 분모고 형로 부질이니까 문서의 변동. 그죠? 질액의 변동도 되고 아마 집안에서 누군가가 아프실 거야. 아마 어른이. 잠이 화가라서. 양량은 뭘로 가요? 계약. 그죠? 왜냐면 거기가 부질선이니까 양량의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해했어요? 왜 시해? 억지로 갖다 맞히는 것 같아? 아니야. 그러면 아니야.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자전의 변동이 심한 거야, 이해는. 응? 자전의 변동도 심하고 그 다음에 뭐도 있는 거예요. 하여튼 잠이 화과는 뭔가 사업적으로 문서를 얻을 기회도 내재돼 있다. 왜냐면 과를 움직였으니까. 그러니까 록기가 이렇게 하나밖에 없으면 권과를 잘 봐야 돼요. 과를 움직였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대안 안에는 뭐 사업의 문서도 잡을 수, 그러니까 만약에 이 대안에 왔다 그러면 사업의 문서도 잡을 수 있고 그 사업하면 뭐야? 돈도 벌 수 있죠. 그 다음에 자전이 움직였으니까 뭐 집도 이사하거나 매매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다른 의미로는 뭐 집에서 누군가 아플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천월에 홍란천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럼 누가 아파요? 잠이 화가가 있잖아요. 그죠? 형제가 아프든지 안 그러면 누가 아파요? 어른이 아플 수도 있어요. 왜냐면 거기 상문백호가 있으니까 나중에 언젠가 이게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칠 때, 같이 칠 때. 자, 그렇게 보고 그럼 49세에 왔어요. 49세에. 자, 그러면 진술궁은 왜 안 움직일까요? 내가 참 그거 설명을 안 했네. 진술궁은 왜 안 움직일까요? 지금 좌우궁만 움직였다 그러고 진술궁은 왜 암동이 안 됐을까요? 진술궁은 대한 게 없죠? 대한에 록건가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술궁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어디만 움직이는 거야? 좌우궁에 선천의 천량, 화, 권이 있으니까 좌우궁만 움직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응. 그러니까 지금 명동으로 움직인 건 인신궁이고 암동으로 움직인 거는 좌우궁이고 묘유궁은 이거를 건드려주면 화과적인 일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자, 그러면 개미년이 됐어요. 개미년. 개미년이 되면 자, 부관선에 와 있죠, 지금. 그러면 이 궁선에 와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처와 관록, 그죠? 부처와 관록에 대한, 부처에 대한 복덕은 생각, 그죠? 그 다음에 관록에 대한 재백은 투자. 근데 이게 지금 응습권원이에요? 노상매시예요? 응습권원이죠. 거기 살성들이 없다 그랬잖아요. 아까 분석할 때. 응습권원이죠. 그죠? 그 응습권원으로 작용하려면 어떻게 돼? 관록면에서 뭔가 사회적인 면에서 내가 내 입장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죠? 내 위치를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죠?
그러면서 저기 이 충미궁이랑 묘유궁이요. 똑같이 관록관록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관록적인 면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대한이 체락을 했죠. 대한에서는. 자, 그러면 개미년이면 개간 뭐예요? 파거 월탐. 그럼 파군의 화 록이죠. 잘 보세요. 파군의 화록 내궁으로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탐낭의 화기죠. 그것도 내궁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내궁으로 탐낭의 화기가 들어왔다고 나빠요? 유년의 록기는 길흉의 의미가 있다. 발생과 결과의 의미만 있다. 그러니까 그 기는 흉하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뭐를 결과화했다? 그렇지. 잠이 화과를 결과화했다. 그럼 문서 잡는다야. 그죠? 뭐 사업상의 문서 잡는다야. 아시겠죠? 이해했어요? 응. 사업상의 문서 잡는다. 그러니까 잠이니까 조금 만약 1, 2, 3층이 뭐 있다 이러면 어떻게 조금 높은 데로 가는 게 낫겠죠. 그죠? 잠이니까. 사회적인 문서 잡는다.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유년을 쓸 수 있어요? 유년을 못 써요? 유년 12사 항궁을. 그렇지. 명궁을 유년에서 발생했으니까 유년 12사 항궁을 쓸 수 있죠. 유년 12사 항궁을 쓸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명궁, 신궁, 대한명궁. 그러니까 이 궁선에 오거나 또는 이 궁선을 인동하거나. 아, 천이궁도 들어가지. 명천이니까. 명천이니까. 명천선 그러면. 그러니까 선천, 명천선, 신궁선, 대한명천선. 아시겠죠? 이 궁을, 그러니까 이 궁에 와 있거나 이 궁을 움직이거나.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선천, 명천선을 움직였잖아요. 대한명천선도 움직이고 똑같이. 그러니까 유년 12사 항궁을 쓸 수 있다. 그러면 선천보다 뭐가 먼저다? 대한이 뭘로 작용해요? 체로 작용하죠. 대한이. 그러면 대한을 먼저 위주로 보면 여기가 지금 미궁이 유년 명궁이죠. 미궁이 개미년이니까. 그러면 자, 사해궁은 유년 부관선이죠. 응? 사해궁은 유년 부관선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분명히 사업을 일으킨다. 그죠? 파조파가 한다 이런 얘기죠. 응. 그런 어떤 문서를 얻는다. 그죠? 왜냐면 묘유궁이 잠이화가를 탐낭화기로 결과화했으니까. 아시겠죠? 응. 그래서 사업을 벌린다. 사업의 문서 잡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발생을 봐야지. 2차 발생. 2차 발생. 자, 해궁의 파군 화록과 묘궁의 록존 있죠? 그러면 미궁이 뭐가 돼요? 문제궁이가 되죠. 그죠? 그래서 그것도 역시 뭐 제복부관선이고 명천선이니까 사업을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사는 왜 갔는가를 지금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걸 어디로 끌고 가요? 묘궁을? 유궁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죠? 유궁으로 끌고 가면 어디가 움직여져요? 진술궁이 문제궁이로 움직여지죠. 그죠? 거기가 무슨 궁이에요? 형로? 부질선이잖아요. 그죠? 형로 부질선이죠. 자, 그 다음에 거기가 움직였으니까
응? 이사 간 걸 이거 갖고 지금 설명을 못 하잖아. 자전선이 안 움직였으니까 유년에서. 물론 저기 과가 움직이긴 했지만 자 여기 지금 진술궁이 움직였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암동시켜요? 인신궁을 암동시키죠. 뭐로 똑같아서? 진술궁은 형로 부질이고 인신궁은 뭐예요? 형로 자전이잖아. 그럼 형로 똑같이 보고 부질 자전이잖아요. 그죠? 전택의 문서가 기월로 역마가 된 거잖아요. 이사를 가는 거잖아요. 이해했어요? 어? 왜냐면 거기 저기 뭐야 유년에 화과가 있으니까. 거기 이해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진술궁이 자탐의 록존을 유궁으로 차성한궁 하면 진술궁이 문제궁이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지금 대한하고 뭐 선천도 없고 대한도 없고 유년에 권만 있고 유년에서 문제궁으로 움직인 거잖아요. 근데 거기가 지금 자전선은 아니잖아. 유년. 원래는 이제 유년 자전선이 되는 건데 지금 유년을 또 설명하면 머리가 복잡하니까 그러면 유년 자전선으로 설명을 해줄게요. 그러면 이건 지금 유년 12사항궁을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개미년의 진술궁이 뭐예요? 그거로 설명해서 낫겠다. 유년 자전선이잖아. 그러니까 이사를 가는 거지. 근데 그 이사는 편한 이사는 아닌 것 같아. 거동에 감정고충이 있으니까. 여기 설명은 없지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유년을 쓴단 말이야. 유년. 그게 더 쉬우네. 아시겠어요? 천라지망도 되면 뭐야? 쉽게 안 간다는 얘기고 뭔가 좀 답답한 일이 생긴다고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미 대안에서 자전형로가 그렇게 막 편하게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 태음의 록의 기에 화성 타라 막 이렇게 있으니까 편하게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이해하셨어요? 그걸 이해해주면 그러니까 개미년에 진술궁이 뭐가 돼요? 유년? 이건 지금 유년을 쓸 수 있으니까 유년 자전선을 쓰는 거예요. 유년을 못 쓰면 유년 자전선 쓰면 안 돼. 유년을 쓸 수 있으니까 거기가 유년 자전선이 되니까 이사를 한 거예요. 왜? 대한에서 이미 자전선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공간공명으로 됐다고 보는 건데 그거 설명하면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움직여서 사실은 이제 인신궁이 움직여서 이사 간 거야. 사실은. 아시겠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을류대안 중 개미년 2003년 49에 집도 옮기고 개인사업도 시작했다. 유년 미궁은 정살이 쌍중 살파랑궁에 저하고 삼방사정에 악살이 없으며 자미와 동궁한 영성 탐낭의 횡발조합이 들어온다. 별들의 조합만 살펴보면 좋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이같이 살파랑 성계를 운해서 만난다고 하여 반드시 변동하는 것은 아니다. 살파랑이 의미하는 변동이 발현되려면 반드시 록기의 견인이 있어야 한다. 록기의 견인이 없으면 살파랑 성계를 만난다 하더라도 아무 일 없이 넘어간다. 개미년, 유년명궁이 삼방에 록기는 없고 대한이 자미 화가만 묘궁으로 들어온다. 개미년의 개간, 파군, 화록은 해궁에 있는데 해궁의 삼방 사정에 대한의 록기가 없어서 유년이 파군, 화록만으로 이에 어떠한 실질적인 중요한 변화를 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 대한과 관계되지 않는 유년, 화록만으로 어떤 변화가 생긴다고 한다면 이 명과 같이 자미가 묘궁에 있는 모든 명은 개미년만 되면 다 변동해야 돼. 그죠? 근데 아니란 얘기야. 대한에서 움직여 줘야 된다는 얘기지. 대한의 삼방에 대한의 록기는 없고 유년의 파군 화록도 대한의 록기를 견인하거나 하지 않았으므로 일단은 명동은 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한의 자미 화가가 유년의 삼방에 들어와 있으므로 이것에 포인트를 두어 자미 화가가 있는 이 궁이 암동하지는 않는가를 살펴본다. 자미두수에서 록건가는 명반의 혈압과 같아서 모든 별과 궁에 활력을 주고 정적인 상황을 움직이도록 하여 암묵적으로 암시되었던 길흉을 드러나게 한다. 사화 중에서 화록과 화기는 양적인 성질이 있고 화관과 화관은 음적인 성질이 있다. 양적인 화록과 화기는 드러나게 작용하여 보여주고 화관과 화관은 동중정하여 운의 별을 주도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화관과 화가가 붙어있는 궁은
그 궁에 해당 기운을 동하게는 화지만, 그러니까 뭐야, 화과는 화가 문서적인 측면으로, 화권은 어떤 권력적인 면, 파워적인 면으로 작용을 한다. 동중정하는 성질 때문에 운에서 작용하려면 반드시 록기에 충동이 있어야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한다. 위 경우 유년 재백궁의 잠이 화가는 대한의 화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중? 움직이기는 움직였는데 화가 안 움직인 거야. 동중정 한 상태로 있다. 이런 상태의 화과를 명동의 형식으로든 암동의 형식으로든 화록과 화기가 충돌하여 견인해 주면 실질적인 화과의 길상이 나타나게 된다. 유년이 삼방에서 이렇게 대한의 록기가 걸리지 않고 화권이나 화과로 걸리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록기의 명동이나 암동의 형식으로 충기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암동은 기본적으로 동일선상에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유년 화록이 잠이 화가와 같은 궁이면 암동이 일어난다. 자, 유년 화록이 잠이 화가와 같은 궁이면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년 화록, 파군 화록이 뭐예요? 제복이잖아요. 명천제복. 그 다음에 묘유궁도 명천 부관. 그러니까 명천 똑같잖아요. 이 경우를 보면 잠이 화가는 묘궁, 유년 제백, 대한명천, 선천, 부관선상에 있다. 그런데 유년 파군 화록이 자하는 해궁 역시 선천, 명천, 대한, 제복, 유년, 부관이 되므로 잠이 화가가 있는 묘궁의 12사항궁이 지칭하는 궁상과 해궁의 궁상이 일치하죠. 네. 그러므로 유년 파군 화록은 궁간공명을 일으켜 묘궁의, 이거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거기가 결과궁이 됐으니까 상관없는데 이거는 좀 필요 없는 설명 같아요. 묘궁의 자탐이 잠이 화가를 궁간공명으로 움직이는 것이 된다. 즉 파군 화록에 의해서 잠이 화가가 궁간공명으로 운동됨으로 관록, 직업 또는 사업의 천의, 이거 외우시면 되죠. 천의는 뭐라고 해석한다고요? 전도, 진로 방향, 움직임, 지향성. 이렇게 나올 때 빨리빨리 외워놔야 돼. 그래야 나중에 그거 갖다 말을 붙이지. 그래서 잠이 화가로 암시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결과 또한 탐낭화기가 되어 잠이 화가를 직접 결과하니 이게 뭐인가 직업의 천의적인 발생과 변화 결과가 다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발생해서 대안의 사화를 인동하지 않고 역시 결과만으로 잠이 화가를 결과했다 해서 어떤 일이 확정적으로 발생되지는 않는다. 이미 발생해서 록이라는 원인이 있었잖아요. 암동의 원인이 있어서 그 결과가 다시 잠이 화가로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현실적인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궁간공명이 되는 것을 암동이라고 하는데 묘궁의 자탐은 해궁의 파군 화록에 의해 간접적으로 명동이 되었기 때문에 6월에서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자 이거 중요해요. 전실. 전실은 채워진다는 뜻이에요. 그 뒤에 설명이 있어요. 이제 전실. 채워질 전자예요. 구덩이가 메꾸어질 전자. 전실되어야 한다. 실제로 이명은 무오월에 탐낭 화록으로 묘궁이 전실되는 달에 가계를 계약했다. 5월에 탐낭 화록이 되잖아요. 거기가 아까 암동됐다고 보고 그걸 다시 발생했을 때.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요. 전실에 대한 설명이에요. 전실 잘 외워두세요. 그러니까 어느 달에 될 것이냐가 요 전실에 굉장히 많이 해당이 돼요. 그것만 찾으면 돼. 그것만 찾아도 잘 맞아요. 다른 거 안 찾아도 뭐 다른 거 찾는 건 조금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전실을 가장 머리에 넣어두세요. 자, 159페이지 예에서 유년의 유궁선이 2차 발생. 자, 159페이지를 보세요. 묘유궁선이 아까 2차 발생이 됐죠. 그죠? 유년의 묘유궁선이 2차 발생 되므로 대안에서 인동된 충미궁선이 유년이 발생해서 암동이 됐다. 아까 얘기했어요. 그죠? 충미궁이 저기 을해년에 암동됐다 그랬잖아요. 궁간공명 되었던 이렇게 궁간공명이 되어 특히 사고로 나타날 것은 지렉, 신궁, 천이궁이 작용하여 교통사고를 암시한 상관궁이 왕성되었기 때문이다. 또 중요한 것은 궁간공명이 되면서 미궁, 신궁까지 암동되었기 때문에 사고로 발현된 것이다. 명동만은 알고 명반을 본다면 유년의 록기가 신궁을 움직이지 않았으므로 이해에 몸을 다치는 일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해에 사고가 났던 것은
궁간공명으로 신궁이 암동되었기 때문이다. 6월에서 이렇게 유년의 공간적인 암시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암동이 전실되어야 된다. 전실이란 그대로 메꾸어진다는 것이다. 빈 것이 채워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유년에서 신궁이 암동으로 보이지 않게 통했으므로 6월이라는 시간상에 발현되려면 떳떳하게 출현할 때, 그게 명동이죠. 떳떳하게 출현한다는 것. 유년에서 암시된 공간적 상황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그 출현 방법은 6월의 록기로 인동시키거나 6월 자체가 암동된 원인궁으로 가서 좌하는 두 가지예요. 항상 이거 두 가지는 생각하세요. 패턴이 있다. 이명저가 사고가 난 달이 미궁, 신궁이 좌하는 달이었는데 암동의 원인궁에 6월이 직접적으로 좌하니 유년에서 허공으로 암동으로 움직인 신궁이 이달에 와서 전실됨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한 162페이지에서 6월에서 유년에서 암동된 자탐 조합을 무월에 무간 탐낭화록으로 암동된 탐낭을 전시시켰기 때문에 이달에 사무실이 계약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사업의 문서 계약이다. 근데 몇 월 달에 계약이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돼? 탐낭의 확이니까 그게 다시 아까 파군의 화록으로 암동됐으니까 이건 그냥 상관없어요. 사실은 그냥 무월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록으로 암동된 거 결과는 있으니까 발생이 먼저니까. 그럼 무월이 언제예요? 여기서 지금 보면 무월이 무월이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월을 자꾸 해줘야 되니까. 여기 자녀궁이죠? 여기가. 그 다음에 지금 요 해잖아요. 여기가 명궁이잖아. 유년 명궁. 그러면 명, 형, 부, 자. 여기가 1월이죠. 명, 형, 부, 자니까. 2월, 3월, 4월, 5월. 무월. 그럼 이거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보이잖아. 지금 이궁선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6월은. 항상 뭐가 채니까? 대한이 채고. 그죠? 유년이 용이고. 유년은 채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유년은. 여기서 지금 유년 12상궁을 쓴다고 유년을 쓰면 안 돼. 이건 아예 없는 거예요. 대한만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대한에서 움직인 궁선을 움직여야 되는 거야. 대한에서 이미 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유년, 유월, 유일은 다 뭐가 없어요? 채가 안 돼요. 유일, 유시는 채가 안 돼요. 대한만 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년을 쓴다고 해서 유년만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뭐랑 그거는 대한과 유년과의 관계인 거예요. 알았어요? 여기는 선천하고도 가끔 관계가 되긴 하는데 원칙은 대한과 유년과의 관계. 그러니까 묘유궁을 대한에서 과로 발생을 시킨 걸 유년에서 결과는 명동이고 발생은 암동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암동된 걸 다시 명동으로 탐낭화록으로 발생시켰을 때 여기 문서 취득이 되는 거야. 다른 사람보다 쉽게 가르치는데 진짜.